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11월 넷째 주 주목을 끈 뉴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오턴스 텍스트 뉴스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약하는 형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로는 중국의 BYD가 3분기 판매가 38% 증가하면서 세계 6위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GLE 홀딩은 9위로 랭크됐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오른쪽 도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 GM, 스텔란티스, 혼다, 닛산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BYD는 38% 증가하고 GL홀딩은 13%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를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되죠. 이 수치 내에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시장 조사 회사들과 컨설팅 회사들은 이런 데이터를 발표할 때 중국을 제외한 데이터,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데이터를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동차에서는 그 중국 내 그 국영기업, 대표적인 국영기업, 상하이자동차, 이 제일자동차, 둥펑자동차, 광저우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합작한 회사들 것들은 대부분 그 자체 브랜드, 내부 브랜드 빼고는 글로벌 회사들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계 판매 순위에는 올라가지 않죠. 그 대신 그것들은 글로벌 회사들 데이터가 포함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들은 감소된 상황에서 중국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수만 증가한 게 아니라 수출에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주목을 끕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닛산이 생산 능력을 20% 줄이고 전체 인력의 7% 9천 명을 감원한다. 혼다가 중국 내 생산 능량을 149만 대에서 96만 원 줄인다. 스텔란티스는 미국 공장에서 1,100명을 감원한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 이야기는 이미 뭐 두 달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국 차의 공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른 칼럼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가 원격 운영팀을 설립했다. 로봇택시 관련된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8개의 카메라 센서하고 뉴럴랭크, 인공지능만으로 모든 걸 한다고 했었는데 그 웨이모처럼 원격 운영팀을 설립한다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율주행 기술의 생각이 약간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원격 제어가 아니고요. 원격 통제가 아니고 원격 제어인데 원격 제어는 이 전체적으로 이 통화를 하는 그런 센터에서 이 로보택시 운영 상황을 체크하고 문제가 있을 때 대응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데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지오펜싱이나 매핑 방식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웨이모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지금 웨이모의 방식을 따른 겁니다. 이제 원격 운영팀은 단지 로봇택시만이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적용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 이 첨단 VR 장비를 활용을 해서 복잡한 작업을 원격으로 수행한다 뭐 이런 것이 원칙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 주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단지 원격 제어만으로 해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죠. 이것도 지켜볼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MBO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운영 장치로 운영 체제로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의 이제 진행을 한 단계 더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새로 개발한 그 EQS 그러니까 부분 변경 모델이죠. 거기에 차체 플랫폼을 MMA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사용하고요. 거기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운영 체제로서 MBOS를 새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이 MBOS는 다른 회사들 달리 그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운영 체제입니다. 물론 거기서 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언어는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베이스로 하지만 여기에 이제 저 차이가 있는 것은 구글 맵을 추가로 한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것은 그 완전한 연결성, 무선 업데이트,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편안함, 주행성, 충전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해소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폭스바겐이 리비안을 리비안에 투자했고 샤오팽에 투자했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들 스스로 그들이 주장해온 자체 운영 체제를 개발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체 운영 체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토요타의 아린이 있고요. 현대가 CCIS가 있는데 현대도 2026년부터 그 CCIS의 컴퓨터 언어로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MBOS는
그 엔비디아 올인 SoC 시스템 온 칩이 탑재됩니다. 이게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드웨어를 말하는 거죠. 하드웨어가 엔비디아를 씁니다. 엔비디아가 어쨌든 성능 면에서는 퀄컴하고 경쟁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모빌아이보다도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레벨 3 자율주행까지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속 130km까지 속도 내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다. 그 칩의 연산 속도가 254TOPS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미나의 라이다를 차용했다는 것도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라이다가 발레오하고 루미나 등의 이제 저가 라이다, 고정형 라이다에 그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시장을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게 루미나는 볼보가 EX90에 처음에 탑재한다고 해서 이슈가 됐고 많이 주목을 끌었었는데 최근에 이 라이다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이 감지 능력이 1년, 2년 사이로 상상을 초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MBOS를 통해서 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2년에 이미 그 소프트웨어 매출을 통해서 10억 유로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2030년까지 15억에서 19억 유로까지 성장할 걸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로서 길을 더 가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이것은 아마 독일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BMW나 아우디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BMW나 독일 회사들은 지금까지 보면은 신기술 개발하면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걸 남의 걸 따라한다라고 그런 식의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다른 자세죠. 자, 네 번째는 토요타가 10월 전 세계 신차 판매가 1%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전동화차는 그중에 30% 증가했습니다. 이게 토요타의 아직까지는 힘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월 달 전체 판매 대수는 90만 대 약간 넘었는데 5개월 만에 지금 다시 이제 전년 수준을 넘어서는 속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10월 한 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 뭐 일본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들은 인기증 사기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판매가 중단되고 그래서 판매가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서 SUV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또 일본 시장에서 내수 판매가 10% 증가한 것도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그 힌두교 새해를 기념하는 디왈리 쇼핑 시즌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이제 장기적인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유럽 시장도 그 1%가 증가했지만 중국 시장이 조금 부진하죠. 중국 시장은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2020년을 전후로 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전동화 판매,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30% 증가한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토요타의 전동화차 판매는 하이브리드가 2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32%, 배터리 전기차가 12%입니다. 글로벌 전체 생산량은 1% 감소했습니다. 예, 저희다가 어쨌든 이 글로벌 플레이 중에서는 여전히 이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네 번째는 닛산이 르노 지분을 축소하고 또 다른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닛산은 작년에 르노와 함께 얼라이언스를 해소하면서 두 회사의 지분을 각각 15%로 줄였죠.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이 닛산은 이 르노의 지분을 매각하고 그 대신 혼다가 그걸 사주기를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 개편하고 구조조정 일환에 포함되는 건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생산 능력을 20% 축소해야 되고 인원을 감축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그래서 미쓰비시한 지분도 줄였어요. 근데 이것이 그 여의치 않아서 혼다로부터 여러 가지 협력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일본에서 나온 뭐 분석은 닛산이 현재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닛산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99년에 닛산이 부도 직전에 처했다가 르노가 43% 투자하면서 다시 살아났고 월 동맹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그 회사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해소가 됐는데 다시 또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닛산은 혼다, 미쓰비시와 함께 전기차를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뭐 협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다는 2026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40% 넘기겠다는, 40%로 높이겠다는 그런 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기차로 간다는 것은 혼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미국 시장의 그 차종별
그 시장 점유율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단이 그 1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입니다. 세단이 19%, SUV가 58%, 픽업 트럭이 18%, 벤이 4%. 그러니까 SUV의 픽업 트럭, 그러니까 경상용차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하죠. 이게 그 76%입니다. 미국은 그 시장이 가장 컸을 때 1753만 대 팔렸을 때 픽업 트럭이 포드 F 150이 연간 판매가 94만 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점이었고 지금 더 이상 그것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픽업 트럭과 SUV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픽업 트럭보다 SUV로도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에드먼드닷컴이라고 하는 그 시장 조사에서 발표한 것인데 그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발표한 게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이 2년 전보다 2만 달러 인상된 4만 7천 달러 정도.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의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SUV 라인업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소비자들은 그 42%가 현재 갖고 있는 차보다 더 작은 차를 구매할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최근에 끝난 LA 오토쇼 그 여기서 나타나 출시된 주목을 끄는 모델들은 현대 아이오닉 9, 기아 EV9 GT, 그 캐딜락 비스틱, 폭스바겐 ID 버디 등 모두 다 3열 전기차입니다. 작은 차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데 그 작은 차를 팔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큰 차를 팔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 트럼프의 그 IRA 폐지 정책과 맞물려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는 전기차 시장이 축소될 건 분명하고 이제 한국차 입장에 본다면은 2022년에 바이든이 처음으로 IRA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때 기아는 EV9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 미국 시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그게 2023년 1월부터 IRA가 시행되면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죠. 그리고 다시 3년 기다렸다가 현대가 지금 아이오닉 9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올 연말부터 미국 공장에 생산하고 내년부터 미국에 출시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트럼프란 그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참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될 일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